이게 과학이 1학년, 2학년 때 내신 성적에 많이 차지해요. 그 과학이 1학년 1학기 때 시수가 세 시수죠. 다섯 시수예요? 저희 나중에 6시수. 근데 아무튼 보통은 세 시수에다가 실험이 들어가죠. 실험. 저희 둘로 나눠요. 실험하고. 그럼 네 시수예요. 네 개. 시수가 4개요? 9시수인 것 같고 2학기 때는 아예 과학만 한다고 했어요. 실험. 과학 실험도 들어가잖아. 실험. 보통 3개에다가 실험 들어가고 이러면 5시수야. 그러면 곱하기 5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과목이랑 똑같아. 뭐 영어나 이런 거보다도 많아. 뭐 수학이 5시수 정도 될걸? 수학이 4시수밖에 안 돼요. 과학이 제일 많아요. 그게 과학이 제일 많아. 과학이 원래 제일 중요한 거야. 1학년 때 사실 알고 보면. 근데 2학년 때까지도 과학이 제일 많아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2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뭐 보통 3개 하거든요. 뭐 부천여고는 4개 하는 것 같던데.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시수가 3개씩 뭐 3개 해 그럼 9시수나 돼.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과학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알고 보면 시수가 제일 많아. 근데 3학년 때는 국영수를 더 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3학년 때는 2과목을 하는데 보통 2과목을 시수는 뭐 여전히 3시수씩 2과목을 하는데 ABC를 주더라고. 절대평가로. 왜냐면 너네들 뭐 이렇게 성적 내신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80점 이상이면 A를 받기는 해. 그래서 3학년 때는 과학을 뭐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죽어라 해가지고 뭐 100점 맞으려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80점 정도를 넘으면 되죠. 근데 그게 또 삐끗해서 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또 뭐 좀 타격이 있긴 해도 그러니까 실수가 되게 많아요. 과학이. 그래가지고 과학을 잘 해두시는 게 진짜로 내신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보다도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3학년 때는 그래도 ABC로 하니까 조금 이제 국영수에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 이해하시죠? 수능 볼 때도 만약 이과잖아요? 그러면 뭐 정시로 가고 이러면은 수학이랑 과학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훨씬까지는 안 해도 아무튼 뭐 국어 영어보다 높습니다.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두시고 국어 영어 수학을 더 열심히 하긴 하잖아. 근데 그렇다라고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과학 때문에 이제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산과 염기. 산에 의한 정의가 있고 염기에 따른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들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 여기 아니구나. 이 앞쪽이구나. 미안. 산과 염기. 자, 산은 정의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 산은 물에 녹아 공통적으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요 애들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성.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완전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성질은 음이온이 달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공통적인 성질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질은 맛이 신맛이 난다던가 맛이 신맛이 납니다.
뭐 염산 이런 거 맛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뭐 포도 신맛 나고 레몬 신맛 나고 식초도 신맛 나고 김치도 신맛 나거든요. 거기에 다 이런 산이 들어가 있어요. 산. 네. 뭐 시트르산, 타타르산, 아세트산, 뭐 젖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산은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류가 흐른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애들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온이 되게 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온이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산이랑 마그네슘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오는 것처럼 뭐 아세트산이랑 마그네슘이랑 반응해도 수소기체 나와요. 네. 공통적으로 H+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산염기 반응이 아니라 이거는 산과 금속의 반응인데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야.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고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석회석, 대리석, 방해석, 조개껍데기, 달걀껍데기 등이 있어요. 요런 애들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야. 이게 탄산칼슘이다. 탄산칼슘. 이거 산이랑 반응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근데 물은 액체니까 뭐 이렇게 생기긴 하겠고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생겨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탄산칼슘 껍데기는 녹습니다. 이거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 물에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놔두잖아. 그러면은 겉에 있는 딱딱한 게 다 없어지고요. 그 좀 투명한 그 안에 있는 막만 남아요. 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같다. 산성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킵니다. 근데 붉은색은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변화된 게 관찰되는 게 아니고 푸른색이었던 애가 여기가 붉은색으로 바뀐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 색깔은 푸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바꾸고요. BTB 용액은 노란색을 띱니다. 산성용액에 들어가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무색이고요. 메틸오렌지는 빨간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산성이야. 산의 공통적인 성질들. 근데 그런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냐? 수소이온이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있어서. 근데 뭐 아세트산은 먹어도 되는데 뭐 염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러죠?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성질들은 음이온들 때문에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산의 음이온 때문에 산의 특징적인 성질들이 나타나고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산이고 뭐가 염기인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염화수소는 HCl인데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으로. 요게 황산이에요. 황산 H2SO4 황산입니다. 황산 H2SO4. S가 황이고 이거 산소잖아요. 황산이야. 이거는 수소이온 2개가 나옵니다. 이런 거를 이가산이라고 해요. 이가산 2개가 나오죠. 이거 하나가 나오는데 이가산이고 요거는 황산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질산 HNO3고 NO3- 질산이온이고요. 탄산은 H2CO3인데 요 수소 2개가 나옵니다. 2개. 그럼 2개가 나오면 이가산이라고 합니다. 탄산이온은 CO3 이가 마이너스고 아세트산은 여기까지는 붙어 있고 요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게.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떨어지고 나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P가 인이야. 인산이야. 인산.
H3PO4인데 3개까지 떨어져요. 예, 그러면 요건 인산이온이라고 합니다. 자꾸 다 봐두셔야지 이거를 익숙해져 가지고 문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수소가 있다라고 다 산이 아니라 메탄 이런 거는 안 떨어져요. 수소 안 떨어져요. 이거 중성이고요. 메탄올도 안 떨어져요. 이것도 중성이야. 둘 다 중성이야. 중성. 이렇게 COOH에서 요거만 잘 떨어지는 거고 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성인 거는 OH가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 OH 보이지? 그래서 요거를 염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기 아닙니다. 메탄올이나 에탄올의 OH는 안 떨어져요. 금속이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탄소랑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어 가지고 이 결합 이거 강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또 무조건 수소 있다라고 무조건 산이 아니야. OH 보인다라고 무조건 염기가 아니고 요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애들은 강산이야. 강산 쓰세요. 강산. 요 애들은 약산이야. 약산. 약한 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의 수소이온 확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붉은 염산은 적신실, 묽은 염산에는 H+랑 Cl-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적신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그리고 이거는 실험하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질산 칼륨 수용액의 적신 푸른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올려놓은 거야. 푸른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 용액이랑 만나면은 붉은색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시지 않은 상태로는 실험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적셔놔야지. 질산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줍니다. 그런 걸 다 읽어 두셔야 돼요. 질산 칼륨은 이온 결합 물질로 수용액에서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있어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전해질 역할을 한다. 전해질은 전기 통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그런 상태에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봐요. H+가 플러스지 마이너스 극하고 서로 잡아당겨 가지고 여기로 이동합니다. 근데 Cl-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Cl-가 이동하는 쪽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주는 성질인데 Cl-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H+가 이동하는 쪽은 붉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은 H+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H+ 이온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산, 아세트산이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식초. 요 순수한 아세트산은 어는 점이 17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겨울철 되면 얼어요. 실험실에 있는 아세트산 겨울철에 되면 얼어 있습니다. 한 15도 이러면 언다라는 거야. 그 빙초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식초는 아세트산이 한 3에서 6% 녹아있는 수용액이야. 물에다가 아세트산 녹여놓은 거에 식초예요. 탄산은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죠. 탄산. 폼산이라고 하는 거는 개미나 벌과 같은 곤충의 분비물에 들어있는 산인데 요거는 유독합니다. 유독해서 요거는 쏘이면은 부어요. 이게 원래 포름산 요게 이제 유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미를 증류하여 무섭네. 개미를 모아다가 얘를 끓여 거기서 얻으면은 개미산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야. 옛날에 어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개미 먹는 여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개미 먹는 여자. 개미 먹는 여자가 개미를 그냥 막 먹어요. 근데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니까 신맛이 난대. 예, 폼산이 있어가지고 산의 공통적인 맛이 신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폼산은 개미한테 있는 산이야. 개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산은 수용액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산의 공통적인 성질로 대부분 신맛 나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고 마그네슘, 철과 같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여기 하나 빠진 거는 있네.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쓰세요.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 색깔 변화가 같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변하고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이거는 무색이에요. 무색. 이거는 변화된 건 아니죠. 사실은 원래 무색이어가지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색입니다. BTB 용액 노란색이고, 메틸오렌지도 하나 있었죠. 메틸오렌지는 빨간색, 붉은색이라고 써있나요? 빨간색 써있죠. 빨간색이죠. 붉은색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빨간색이 조금 더 밝은 색이야. 밝은 색. 붉은색보다는 표현이 약간 빨간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거든.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약간 붉은색이라고 말하고, 좀 밝은 거는 좀 빨간색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염기입니다. 수산화이온 내놓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아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염기는 보통 이제 비누나 세척용 세제에 들어있는데 미끈미끈해요. 미끈미끈한 이유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그래서 뭐 손에 있는 단백질 같은 거를 막 녹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빨래비누로 막 열심히 빨래하잖아. 그러면은 손이 많이 상해요. 왜냐면 내 손도 단백질로 돼 있는데 그 단백질을 자꾸 녹이는 거야. 요즘 뭐 세탁기가 다 하긴 해도 설거지 자주 하고 비누로 많이 씻고 이러면은 이제 진짜로 단백질이 녹습니다. 근데 이 수산화나트륨 이런 거를 만지작 해도 손이 녹아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왜 막 지문이 녹아요.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원래 화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면은 막 손에 지문이 없었어. 왜 이런 거 어쩌다가 막 만지거든. 보호장 다 껴도.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염기는 공통적으로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과의 반응.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근데 우리 손에 묻은 때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녹이니까 세척을 잘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달걀 흰자를 염기성 물질에 넣어 놓으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습니다. 달걀 흰자 단백질이죠. 두부도 단백질이죠. 머리카락도 단백질입니다. 그런 거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거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세제는 주로 염기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성 세제도 있는데 염기성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염기들이 있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근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CaOH2라고 쓰면 안 돼요. 가로 쳐야 됩니다. CaOH2라고 쓰면은 산소 1개, 수소 2개 붙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쳐야지 OH가 2개 붙었다. 이런 표시가 됩니다.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3가 플러스니까 OH-가 3개가 붙습니다. 그 다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얘는 암모니아가 원래 기체인데 암모니아에는
수산화 이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OH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OH를 내놓는 건데, 암모니아는 물하고 반응했을 때, 물에 녹였을 때 요 H 플러스를 얘가 뺏어와요. 그래서 NH 퍼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고, 요거는 수소 하나를 뺏기면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물에 녹으면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실 것 같지요? 요렇게 세 개는 강염기고, 강염기, 약염기 설명은 뒤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염기, 이건 약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쓴맛 나는 게 많아요. 쓴맛. 약 중에 쓴맛 나는 거 많은데, 그런 거는 염기성 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쓴맛이 많이 납니다.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넣거든요. NaHCO3라고 하는 뭐 이런 요런 거 물에 녹으면 염기야. 그래서 빵 만들 때 요런 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쓴맛 나요. 달고나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달고나 할 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선생님 때는 국민학교인데 하여튼 초등학교 앞에서 달고나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설탕 녹인 다음에 되게 소다를 되게 조금 찍어 가지고 넣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나는 많이 부풀려서 먹고 싶은 거야. 집에 와서 국자 큰 거에다가 설탕을 잔뜩 부어서 녹인 다음에 이 소다를 한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을 줄 알고 먹었는데 쓴맛이 나. 쓴맛이 염기성인 걸 너무 많이 넣은 거지. 그래서 염기성 물질은 쓴맛 나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물에 녹으면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여기 불 켜진 거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했을 때 수소는 염산처럼 사는 수소기체가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변화가 없어요. 금속과 반응했을 때 변화되지 않습니다. 금속을 막 이렇게 그 전자를 제공해 주거나 뭐 받아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금속하고 반응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는 반응해서 녹이는 성질이 있고, 탄산칼슘이랑도 반응성이 없습니다. 금속과 반응성도 없고, 탄산칼슘 있죠,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염기는 산은 반응했었는데. 그 다음에 지시하게 색깔 변화가 같게 나타나는데,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TB용액 파란색으로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메트로렌진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또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앞에서처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어떤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질산칼륨 적셔가지고 준비하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잖아? 그러면 OH-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변화가 없지? 근데 여기는 푸르게 변하지? 왜냐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의 성질이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염기, 수산화나트륨으로 비누 같은 거 만듭니다. 또는 이게 진하게 녹아있는 경우에 유리 세척제나 배수관 세정제, 뭐 뚫어뽕 뭐 이런 건데, 배수관이 머리카락 같은 걸로 막 막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한 얘를 집어넣으면 다 녹여. 단백질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거 뚫을 수도 있고, 이거는 강염기고요. 수산화 마그네슘은 약염기인데,
뭐 밥 안 먹고 막 계속 일하고 이러다 보면 속이 쓰립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산이 나오거든, 산이. 근데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제산제를 먹으면 중화 반응을 해요.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강염기여가지고 죽고요. 이거는 약염기여서 먹어도 되긴 하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빵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인데 가열을 하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잖아. 그래서 산인 줄 착각하는데 산이 아니야. 이거 염기야, 염기. 약한 염기. 그 다음 수산화 칼슘도 염기인데 얘가 물에 녹아있는 용액을 석회수라고 불러. 석회수. 석회수는 수산화 칼슘 수용액입니다. 근데 그 애는 칼슘 이온이 들어있어서 이 칼슘 이온이랑 탄산이랑 반응하면은 탄산칼슘이 돼요. 탄산칼슘. 흰색 앙금. 요런 게 가라앉으면서 뿌옇게 흐려져.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증거가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 검출에 이용됩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예요. 염기는 수산화이온 내놓는 물질인데 쓴맛 나고요. 전류가 흐르고 마그네슘 철과 반응하지 않고 지시약 색깔 변화가 같은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페노프탈레인은 붉은색,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 또 뭐였지? BT비용액은 파란색. 뭐 요렇게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넘기시고, 자, 여기는 이제 지시약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산은 대부분 좀 붉은색 계통이긴 해요. 푸른색이 붉은색이고, 자, BT비용액 같은 경우에 노초파로 변하거든. 노초파. 무지개 있죠, 무지개. 빨주, 노초파남보, 노초파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노란색은 그래도 붉은색 계통이긴 하지. 뭐 파란색보다는. 근데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이고 메틸 오렌지는 빨간색이 됩니다.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 중성일 때는 BT비용액은 초록색, 페노프탈레인은 무색, 메틸 오렌지는 중성일 때는 노란색이다. 염기성 용액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고, BT비용액은 파란색, 페노프탈레인 용액 붉은색,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이 됩니다. 자, p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 좀 로그를 배워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여가지고 그것까지 가르쳐주지는 않겠지만, 요런 식이 pH의 정의입니다.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 농도.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요 내용만 아셔도 돼. pH는 0에서 14 정도의 범위에 있고요. pH가 7일 때는 중성이에요. 중성. 증류수는 pH가 7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pH가 작은 애들, pH가 작으면 산성이 커지는 거예요. pH가 작을수록 산성이에요. 요 식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증류수보다 염기성인 애들, 그런 애들은 pH가 7보다 큽니다. pH 7보다 크면 염기성, 7보다 작으면 산성. pH는 중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양배추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양배추 있죠? 요런 양배추? 끓여가지고 물을 받으면 원래 요 색깔이 돼요. 요 색깔. 요 색깔인데, 여기에다가 산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점점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산성일 때는. 근데 염기성일 때는 뭐 초록색이었다 노란색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안토사이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그 색소가 천연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색소입니다. 이런 건 뭐 실험해도 재미있겠죠. 이런 걸로 색깔 변화가 저렇게 나타나요.
다 외워야 됩니다. 예,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은 염기성이고 1 차이 있죠. 1 차이. pH가 만약에 1 차이가 나잖아. 그러면은 10배 차이가 나. 10배. 만약에 pH가 2 차이가 나잖아. 10배 10배이기 때문에 요 둘은 H 플러스 몰 농도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100배 차이가 납니다. 자,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자, 산성에도 전류가 흐른다가 들어가고요. 염기성에도 전류가 흐른다가 들어가. 산염기를 구분할 때 전류의 흐름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전류가 흐르니까. 다 불이 켜져 있죠.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노란색으로 변한 것들은 산성입니다. 노초파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염기성이고. 네,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산이고요. 반응하지 않으면 염기고요. 달걀 껍데기에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면 산이고, 반응하지 않으면 염기다. 탐구하기 문제 1, 2번 풀어보십시오. 자, 2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수용액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 있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옳은 거 골라라라고 되어있네. 1번 일단 맞고요. 3에서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 수용액의 색깔 변화가 같은 것은 산의 음이온 때문이다.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산의 양이온 때문이다 라고 써야 돼. 양이온 때문에.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양이온이잖아. 양이온. 양이온 때문에 그런 거고, 3에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암모니아수의 색깔 변화가 같은 것은 염기의 음이온 때문이다. 이거 맞는 거죠. 왜냐하면 OH-가 음이온이잖아요. 염기의 음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고, 4와 5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가, 근데 이게 수소 발생하는 거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지 아까 전에. 그쵸? 근데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이거는 좀 어려운데, 반응식의 탄산 칼슘이 뭐 요런 수소 이온이랑 반응하여 두 개 들어가야 되겠네요. 뭐 요런 애가 되는 건데요.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산화수라고 하는 걸 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 탄소랑 요 탄소의 산화수가 사실 변화가 없고, 요게 2가 마이너스여가지고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4인데 요거 플러스 4거든요. 4가 플러스. 근데 요 탄산칼슘에서도 칼슘이온이 2가 플러스고, 탄산, 칼슘. 여기 2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네, 2가 마이너스 2, 3은 6. 이거 플러스 4거든요. 플러스 4.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요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4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요것도 플러스 1가고 요거 2가 마이너스고 요거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게 수소기체 발생했을 때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 발생할 때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아.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맞아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전자 이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4와 5에서 산과 반응하여 생기는 기체 종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하나는 수소고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같지 않죠. 종류 같은 거 아닙니다.
자, 식초와 레몬즙에 넣은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화가 같은 이유는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고요. 페노프탈레인용에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물질은 염기성 물질인데, 염기성 물질은 여기서 비눗물이랑 하수구 세척제가 염기성 물질입니다. 하수구 세척제 이런 거는 이제 단백질 녹이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30쪽의 탐구 문제도 지금 풀어보시고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30쪽의 탐구 문제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먼저 하고, 1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색을 변하게 한 것은, 푸른색이 이제 1이 뭐죠? 실험? 실험 1에서는 염산을 적셨군요. 그쵸? 염산은 이제 H 플러스가 푸른색을 붉은색을 변하게 한 거니까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정 1에서 묽은 염산 대신 아세트산을 적셔도 똑같이 변합니다.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세트산에도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과정 2에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하게 한 것은 OH-다. 맞고요. 과정 2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을 적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2에서 수산화나트륨 대신에 암모니아수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수에도 염화 암모늄이랑 OH-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맞고요. 1과 2에서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실 주변의 리트머스 색이 변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변하긴 변해. 지금 색깔 봐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변했잖아. 그쵸? 변했지? 여기 변한 거야. 이거 묻어 있어가지고. 전류가 흐르면 이제 이동을 하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동하지 않는다도 틀리죠. 이동은 하는데 색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동은 하는데 색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페노프탈륨에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제 수산화 이온이 있다라는 건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가 A지, A. A가 수산화 이온인 거고, 자, 전류를 흐르게 하면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그냥 ABC로 쓰면 되잖아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들이니까 B가 이동할 거고요. C도 플러스를 띤 이온인 거죠. B와 C가 각각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플러스를 띤 이온이. 요 심화 개념에서는 요거를 좀 알면 좋아요. 요거를 알면. 요게 뭐냐면 칼,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까지는 산성 용액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굴이나 수온이나 은이나 백금이나 금은 수소기체 발생하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게 이제 모든 금속이 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런 금속들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반응성, 전자를 내놓는 성질이 달라서 그런 건데, 묽은 염산에 구리를 집어 넣어도 여기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원래 화학 한 2 정도에서, 화학 1이나 2에서 2구나 2, 화학 2에서 고3 때면 화학 2에서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중학교 때도 이거 외우고 그랬었는데, 칼칼나마라 철 니주납수 구성 백금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긴 한데요. 네, 넘어가고, 강산, 강염기 이런 거는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강산은
대부분 이온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 이온이 똑같이 녹여서도 많습니다. 약산은 다 이온화하는 게 아니라 뭐 몇 개만 이온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이나 이런 거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인산이나 이런 애들은 H 플러스가 적기 때문에 약산이고, 강염기랑 약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염기는 대부분 다 헤어져 있는데 암모니아나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거는 약염기거든요. 약염기는 뭐 2, 3% 정도, 요 정도만 헤어져 있습니다. 그럼 걔네 차이점은 뭐냐면, 강산이나 강염기는 이온이 많아서 전류가 많이 흘러요. 불이 더 밝아, 요거보다 더 밝잖아요. 그렇죠? 약산이나 약염기는 불이 조금만 흐릅니다. 반응을 할 때도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마그네슘 조각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막 발생하는데, 강산에서는 빠르게 발생하는데 약산은 조금만 생깁니다. 많이 부풀지가 않은 거죠. 네. 반응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의 차이가 있고요. 자, 일정량의 증류수에 다음 물질을 같은 입자수만큼 녹였다.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수가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산이 뭔지를 아셔야지 푸는 건데, 2번이 강산이고요. 질산. 이거는 수소 이온이 많은 게 아니라 얘네들. 이거는 없고요. 아세트산이 약산이에요. 약산. 약산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많은 거는 강산인 이제 질산을 물에 녹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모형의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강산을 의미하는 거, 강산. 왜냐면 다 헤어져 있어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다 헤어져 있지, 그치? 근데 얘는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온화 안 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약산입니다. 약산. 산의 세기는 HA가, 요거 HA였는데 HA가 더 강한 거고, 전기 전도도는 더 많이 녹아있는 가가 더 큰 거고, 이온화 되는 정도는 얘가 더 이온화를 많이 한 거고, 전해질은 둘 다 전해질이긴 해. 왜냐면 얘는 전류가 조금 흘러도 아무리 그래도 전류가 흐르게 해주긴 해요. 전해질은 HA 뿐이 다 틀렸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기체가 발생하는 정도는 가가 훨씬 더 활발하다. 왜냐면 H 플러스가 많으니까. 이해 가시지요? 문제 풀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4쪽부터 문제 좀 차근차근 잘 풀어주시고. 인데, 그러니까 질산 칼륨은 질산 이온이랑 칼륨 이온이 결합한 애가 질산 칼륨인데, 이걸 물에 녹인 거예요. 수소 이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산 칼륨 수용액은 그냥 중성이야, 중성. 네. 근데 왜 그걸 녹여가지고 뭘 쓰냐면, 전기 통하게 할 때 질산 칼륨을 녹여 놓는 거예요. 이거를 산성이라고 해서 녹여 놓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흘러야지 실험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끔 전해질로서, 질산칼륨은 전해질은 전류 흐르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전해질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염산이 산성인 거지, 염산이. 질산칼륨은 중성이고요. 염산이 산성인 거죠. 수산화이온 OH만 녹이는 게 아니라 NaOH 이런 걸 녹이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로 끌려가고 이건 플러스로 끌려가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건데, 염산을 녹이면은 얘만 녹이는 게 아니라 Cl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전류가 흐르는 거지. 좀 어려워요. 어렵기는. 여기 일단 반쪽만 할게. 34쪽까지 반만 할게요. 일단 자, 1번에 염산, 질산,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염산이에요. 염산, 질산, 아세트산. 공통점으로 옳은 거,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고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H 플러스 양이온,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거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아닙니다.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야. 페노프탈레인용에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무색이고요. 무색. 변화가 없고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맞고요.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기역, 미음, 비읍이고요. 기역, 미음, 비읍. 위의 물질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묽은염산이 반응하는 모형인데요. 반응식을 쓰면 마그네슘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마그네슘은 이가 플러스가 되고 수소는 H2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는데 여기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는 겁니다. 예. 플러스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전자 떨어졌을 때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된 거고, 마그네슘은 이온수가 증가한다. 이온수 증가하죠? 마그네슘 이온수 증가하는 거 맞아요? 반응 용기 전체 질량 증가한다. 아니죠? 왜냐면 수소 기체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쵸?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은 감소하게 되겠지. 전자 잃는다 아니라 얻는다지. 그쵸? 네, 전자를 얻는 겁니다. 전자를 얻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자꾸 이제 쓰셔야 돼요. 얘는 요렇게 이온화를 하는 거고, 요거는 두 개가 떨어집니다. 두 개. H 플러스 두 개. 황산이온. 요거는 얘가 떨어집니다. 얘. CH3COO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OH 마이너스가 생기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요거 두 개 생깁니다. 수산화이온. 칼슘 이온은 이가 플러스고요. 두 개의 수산화이온이 생긴다.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요 H 플러스 하나가 여기로 이동합니다. 여기로. 그래서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 염기성이 되죠. 따라서 잘 써주세요. 자, 4번에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에 적신 C를 올려 놓았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는 전류 흐르기 전이고, H 플러스가 요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붉게 변했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면 요게 1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왼쪽이 불그스름하게 변할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질산칼륨을 녹여 놓은 거고,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리트머스 종이에 일어나는 변화를 쓰시요. H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네.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쓰시요. 잘 봐. Cl 마이너스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뭐 모두라고 써져 있잖아요. 질산칼륨 수용액 중에 칼륨 이온은 여기로 이동하고 질산 이온은 여기로 이동합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산 이온이랑 염화 이온 이런 거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수소 이온이랑 뭐죠? 칼륨 이온, 이런 거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플러스 이거 보고 하면 되지. 이거 플러스인 애들은 마이너스 좀 불려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온식을 쓰라라고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글로 쓴 거예요. 이온식을 쓰라라고 한 건 아니잖아. 화학식을 써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예. 달걀은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묽은 염산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걸 화학식으로 쓰라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한글로 쓰면 안 되지. 이건 화학식으로 써야 되니까 CO2 쓰시고, 묽은 염산 대신 식초에 달걀을 넣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식초에도 공통적으로 H+가 들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H+ 이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네,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4번에 네. 식으로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죠? 뭐 근데 아무튼 한글로도 쓰세요. 네, 원래 뭐 꼭 틀린 건 아니겠지만 식으로 쓰라라는 문제가 있고 그냥 쓰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식으로 쓰라고 하는 건 꼭 식으로 쓰시고. 6번 같이 볼게요.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였습니다. 만약에 수산화 칼슘을 입자 4개를 녹인 모형을 그려라. 그럼 칼슘은 4개를 표현해야 돼. 근데 여기 색칠한 애를 칼슘이래. 4개 그리시고 색칠한 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산화 칼슘은 강염기라고 하는 게 중요해. 강염기. 그래서 전부 다 헤어져 있는 거야. OH-는 8개 그리셔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해 가세요? 수산화 칼슘 한 입자 하나에 수산화 이온이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8개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가에서 다중 수용액의 전류가 흐르는 것은 다 흘러요. 왜냐면 다 이온이 존재하니까. 가나다 다 흐르고, 마그네슘과 반응하는 것은 산성인 애를 찾으시면 되는데 가만 산성이네요. 나는 중성이야. 중성. 나는 중성이고 요건 염기성이고, 페노프탈렌용에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거는 염기성입니다. 다 페노프탈렌 염기성 용액에서 붉게 변하는 거고요. 자, 묽은 염산, 질산, 식초, 레몬즙 다 산성 물질이네. 요런 거는 수산화 나트륨, 세탄용 세제 다 염기성 물질이네요.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수용액에 전류가 흐른다는 안 돼. 왜냐면 둘 다 흐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괜찮고. 이온화하는 정도가 같다. 이거는 강산, 뭐 강염기 이런 거 분류할 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강산이랑 뭐 약산이랑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둘 다. 틀렸고요. 리트머스 종이가 같은 색으로 변한다. 이거는 괜찮죠. 리을. 자, 9번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수용액인데 페놀프탈렌 용액에 무색으로 되는 거는 묽은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 그럼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죠. 그럼 요 칸은 붉은색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TB 용액에서는 염산은 노란색입니다. 노초파 노란색. 마그네슘 조각 넣었을 때 수소기체 발생, 달걀 껍데기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 여기는 변화 없음. 달걀 삶은 달걀 넣었을 때 뿌옇게 흐려짐. 달걀을 단백질을 녹입니다. A와 B는 각각 썼고요. A는 염산, B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 가에서 바 해당하는 결과도 다 썼습니다. 붉은색, 나는 노란색, 다는 수소기체 발생, 라는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그 다음에 아세트산 수용액과 암모니아 수로 실험을 하면은 A는 산성이어야 되니까 요 A고요. B는 염기성이니까 암모니아수 염기성이죠.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고요. 네. 뿌옇게 흐려짐. 뿌옇게 흐려짐. 패드가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 미끄럽네요. 잘 안 써주네요. 뿌옇게 흐려짐. 자, 선생님, pH는 좀 잘 설명 안 한 것 같긴 한데,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인 애가 산성이고요. 노초파다, 노초파. 노초, 중성이고요. 파란색이 염기성인데, pH는 산성일수록 더 pH 숫자가 작아요. 얘가 제일 작고, 중성, 염기성인 애가 pH가 제일 크다. 그 다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푸르게 변화시키는 거는 염기성을 의미하는데 몇 가지나 되냐. 증류수 빼고 두 개네. 두 개. 제산제, 표백제. 염기성인의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BT병에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물질은 산성이죠. 산성. 산성은 레몬즙, 식초, 토마토, 커피. 누가 더 많으냐 물어봤구나.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 염기성이죠. 두 개가 더 많은 거니까 가가 더 많은 거네. 가가. 됐을까요? 숙제로 좀 프린트를 내줄게요.